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6월달 한 달 동안에 원숭이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를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6월달은 그 양력을 의미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먼저 2021년 6월달 자, 원숭이띠 분들의 6월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기본적으로 제살입니다.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옥살이라고 합니다. 수옥살이다 보니까 주변과 좀 단절돼 가지고 활동에 좀 제약이 따르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좀 탈피하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상당히 꾀돌이 기질도 나타나고 또 인기영변에는 능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주변과 좀 단절되다 보니까 자기 혼자 어떤 일을 도모하거나 또 자기 혼자 생각이 상당히 많은 그런 시기지만은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했을 때 상당히 조금씩 걸림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운세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별다른 충이 납은 없습니다. 본인 하기에 따라서 오히려 그런 기회를 그 대반전의 기회로 만들 수도 있는 좋은 운세가 될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제살운에서는 부부 간에도 함께 지내기 좀 힘든 그런 경우라 가지고 그 여자분들 같으면 남편이 원거리로 좀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타지에서 근무하는 그런 환경도 되기 쉽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급살의 그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조금 벗어나 가지고 다소 조금씩은 숨통이 트이는 그런 시기다 보기도 합니다. 별다른 충격이나 합이 없으니까 본인 하기에 따라서 오히려 좋은 운세 만들 수 있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1년 6월달 한 달 동안의 원숭이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를 합니다. 자, 6세 66세 되시는 분들 병신년에 태어나셨고 적세운송에 속하시네요. 자, 12운성으로는 제왕지에 속합니다. 이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하던 사업이나 일들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 가지고 자신의 뜻을 한껏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경지에 이르다 보니까 리더로서 자신이 모든 일을 주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보편적으로 그 경사가 좀 줄을 잇는 그런 시기지만은 그 자신의 주장이 너무 강해 가지고 오히려 문제를 만들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과 갈등이나 마찰이 심하다 보면은 구설수나 잡음도 좀 따르기 쉽고 또 주변의 그 시기나 아니면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은 겸손해질 필요는 있는 그런 시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급이 제왕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 자매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되는 말이나 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아량이 좀 필요한 시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세 78세 되시는 분들 갑신년에 태어나셨고 청색운성에 속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는 사지에 속하네요. 이 사지 같은 경우에는 그 활동성이 다소 좀 위축되는 그런 경우라 가지고 새로운 일을 벌리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고 지금까지 하던 일이나 사업에서 그 일들을 좀 마무리하고 그 열매를 좀 거둬들여야 되는 그런 시기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12운성이 사지에 속할 때는 종교나 철학, 교육 같은 다소 좀 정신적인 부분에서 치중하시면은 상당히 좀 그 능률이 나는 그런 시기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상관이 사지에 속하다 보면은 가정이나 하는 일에서 조금씩 곤란을 받아가지고 의식주의 곤란도 생길 수 있겠고 다소간에 힘든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0세 90세 되시는 분들 임신년에 태어나셨고 흑색운성에 속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태지에 속하네요. 이 태지 같은 경우에는 막 잉태한 그런 상태라 가지고 작은아마 영양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고비는 지난 시기라 가지고 가정이나 사업에서 조금씩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지만은 아직은 허리가 상당히 좀 미약하고 들어는 꿈과 희망이 깃드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재성이 태지에 속하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조금씩 풀려나가고 재물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지만은 아직은 허리가 상당히 좀 미약하니까 너무 성급하게 어떤 결과 기다리지 마시고
차분하게 좀 노력하는 그런 지혜는 좀 필요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2세 102세 되시는 분들 경신년에 태어나셨고 백세운수에 속하십니다. 천간에 중이 오고 12운성으로 목욕지에 속하네요. 천간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 경금하고 그죠? 여기 간목이 이렇게 갑경중이 됩니다. 이렇게 천간이 중이 되는 이런 시기에는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은 그런 시기라 가지고 정신적으로 조금 부대끼고 좀 갈등도 생기는 그런 시기지만은 이 천간중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 조금 달래시면은 별 무리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운세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2운성은 목욕지죠.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그 운기가 상승하는 가운데 생기는 그 다소간의 희생이나 소모성으로 인해 가지고 재물상의 그 지출도 좀 많아지게 되겠고 직장이나 주거지 이동 변동도 조금 생길 수 있겠고 다소간의 그 판단착오도 일으키기 쉬운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들어는 그 신용의 문제도 생길 수 있겠고 또 색적 문제로 말썽이 생기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운세이지만은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의 기운이 있어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부러움을 사는 그런 일도 많이 생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일을 하거나 다소 좀 육체적인 활동이 만족도도 높고 또 성과도 많이 나타나는 그런 운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관성이 목욕지에 속하죠. 이렇게 관성이 목욕지에 속하다 보면은 직업상 구설수도 따를 수 있겠고 또 남자분들은 자식으로 인한 걱정거리도 생길 수 있겠고 또 여자분들은 남편으로 인한 문제로 고민거리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4세 되시는 분들 무신년에 태어나셨고 황색운성에 속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 제왕지에 속하네요. 이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하던 사업이나 일에서 결실이 좀 나타나기도 하겠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뜻을 한껏 좀 펼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경지에 이르다 보니까 그 자신이 리더가 돼 가지고 사회에서나 직장에서 모든 일을 좀 통할해 나갈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시기다 볼 수 있겠습니다. 최고조의 운기다 보니까 모든 일이 잘 풀려 나가는 좋은 시기지만은 그 자신의 그 주장이 너무 강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마찰과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성이 제왕지에 속하죠. 이렇게 인성이 제왕지에 속하다 보면은 문서운이 좋아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운세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대시할 필요도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1년 6월달 한 달 동안의 원숭이띠 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를 합니다. 자, 2일날 겁살이 육형이고요. 자, 14일도 같은 기운이고 26일도 역시 겁살이 육형입니다. 이 겁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이 가진 것을 다소 좀 나누어 줘야 되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뜻밖의 조정이나 발령 등으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고 도난이나 분실 같은 손재수도 따를 수 있는 그런 운세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운세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외 활동도 조금 위축되기 쉽고 실직이나 사업의 부도 등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렇게 육형까지 함께 하네요.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하는 이 겁살 운에서는 손재수나 도난으로 인해 가지고 사기나 관재수에 노출되기도 쉽고 또 직장에서는 그 좌천이나 명태 등으로 불명예가 따르기도 쉬우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수술이나 질병 등으로 건강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강 문제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일 날입니다. 연살의 방합이고요. 그 다음에 18일도 같은 기운이고 말일 날인 30일도 역시 연살의 방합입니다.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사교와 애교를 나타내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그 연예인이나 정치가 아니면 방송인이나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 남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그 매력이 넘치는 그런 시기이지만은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다 보니까
자연히 소비나 지출은 늘어나기 마련이라 가지고 수입에 맞춰 가지고 지출을 좀 관리할 필요는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도화살 기운이다 보니까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상당히 많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런 기운 가운데 이렇게 방합이 함께 하니까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트를 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런 날 어느 정도 날 잡아 가지고 추진하시면은 결과가 상당히 좋겠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살이 방합으로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부부간이나 연인같이 이성간의 교제에는 최고의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방학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 가지고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떻습니까?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상당히 낙관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일 날입니다. 장성살의 삼합이고요. 그 다음에 21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행운이 따르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사회적으로 중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하는 그런 시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서 자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고, 언제나 자신이 그 리더가 돼 가지고 주변을 통할해 나가는 그런 하루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는 그 사회합이라고 합니다.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창 시절의 그 선배나 후배, 동창생들, 직장 다니시면서 직장의 동료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사회적으로나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 때 그 성과가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날 잘 활용하시면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승진이나 승급에 찬스도 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장성살이 삼합으로 좋은 기운으로 동작할 때는 그동안 잘 풀리지 않던 일들, 이런 날 어느 정도 날 잡아서 추진하셔도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일 날입니다. 역마살의 충이고요. 그 다음에 23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동살이라고 합니다. 이동살이다 보니까 직장이나 주거지 이동 변동도 생길 수 있겠고, 해외 출장이나 무역업 등으로 먼 곳을 출입하거나 출장이 많은 직종이나 직책에 인연이 닿을 수도 있겠고, 또 해외로 또 이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움직이는 그 동기가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발령이나 아니면 상사의 지시, 환경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충까지 함께 하네요.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는 이 역마살 기운에서는 무역이나 출장, 나들이 등에서 각종 사고수에 노출되기도 쉽고요.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따를 수 있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성간에는 이별수도 따르기 쉽고, 가정에서도 그 생활의 불안정 면모도 강하게 나타나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해외 출장이나 무역업 아니면 운수업 같은 장거리로 이동하거나 직접 그 운전을 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마살이 중으로 점철되는 이런 기운에서는 하다못해 딱지라도 긁을 수 있는 그런 운세도 되니까 여러 가지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일 날입니다. 육해살의 원진이고요. 그 다음 24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그 저승사자로 보기도 합니다. 침수렵이나 한의학 같은 생명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거나 종교나 철학 같은 활인업에 종사할 수도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고요.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 가지고 독자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불리한 하루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 이렇게 원진까지 함께 하네요. 이렇게 원진까지 함께하는 이 육해살 기운에서는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 인해 가지고 만성질환 등에 시달릴 수도 있겠고, 또 건강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노출된다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자천이나 명퇴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 또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사고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들어는 그 만성질환 등으로 종교를 찾는 일도 생길 수 있겠다 볼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하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1년 6월달 한 달 동안의 원숭이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